내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이제 심층 가치 의식적으로 왜 사람들이 그런 가치 의식 속에 갇히거나 또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 그런 쪽을 더 중점을 두고 얘기할 겁니다. 백호와는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나선 동력학을 조직의 어떤 리더십이나 또는 어떤 이해가 갈등이 있는 그 단체나 그걸 조정하고 화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이걸 거하다 보니까 백호와는 인간의 가치, 밈의식의 병리장애적이나 불건강하거나 건강하거나 이런 쪽에 대한 걸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 주제 자체가 의식의 변화, 변형이니까 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백호안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뭐 어느 하나의 특정한 그 가치민 수준, 그것만을 가지고서 우리 한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 의식을 갖다가 얘기할 수 없다고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리고 백호안이 간과하거나 경시했던 것은 실제로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병리장애적이거나 또 불건강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 인류 전체로 따지면 한 30% 이런 사람들 이내고, 실제로 한 50% 60%의 사람들은 불건강한 그런 가치 의식이나 그 사람들의 신념이나 사고나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이 사람들이 성장한 다음에, 성장했다는 얘기는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0세 청년기 이때에 됐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까지 가치밈이 발현이 되거나 그 가치밈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최소한도 현대 과학 교육을 받고 현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쯤 되면 오렌지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다 그하다. 그 중에서 이제 소 한 10%나 20% 정도는 젊은 시절에 오히려 그린밈 같이 실존이나 존재적 삶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정도는 대체로 이게 갖고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갈 때, 그때 이제 사회로 나가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제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삶의 조건과 환경 조건의 환경, 사회적 환경이든지 국가 사회적 환경, 자연 환경, 중요한 그 사람의 직업적인 환경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 가느냐 하는 거, 직업적인 환경. 직업이 어떤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병리적으로 만들느냐, 오히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그거예요. 그런 건 뭐 지금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각 단계는 그 단계가 형성될 때 어떤 사람이 낮은 단계 딱 그 주로 그 하다 하면 뭐예요? 성장 단계. 그게 뭐 초기 아동기든지 뭐 유아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또는 뭐 이 학령기, 또는 이게 청소년기 초기나 중기나 후기나 그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어디에 걸린, 그것은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애적이거나 어떤 불건강하거나 뭐 하다 보니 트라우마적인 걸 하더라도 지배받게 되면 그것이 또 사회 나와 사회 환경하고 딱 결합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가치밈에 탁 갇히게 되기 쉬운, 초기 그 청년기에 대학을 졸업하고서 사회에 갈 때 그때 오히려 순수한 그보다도 훨씬 더 이 사람들이 현실 속에 들어가서 가치밈 의식이 더 퇴화되거나 퇴행돼. 물론 그것도 이제 삶의 환경 조건이 이 사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밈 짝들 군에 그 지배적인 그것들이 어느 쪽이 더 밝아져 나가냐, 그거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거 자체를 왜 이 사람이 그거 하냐는 건 다 이게 뭐예요? 성장 과정에 했던 건 뭐겠어요? 트라우마로 나거나 그 사람들이 그 하는 것을 말고선 또 그 사람들이 의감 무의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개인들을 또 지배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표층의 가치의식, 그것만 가지고 다루는 사회심리학적인 이 백호안의 그걸로는 그런 걸 다룰 수가 없는 면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조직의 리더십이다 하면 돼요. 그 조직이 지향하는 비전이나 목표가 있다 이게. 전문가가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완전히 그 조직이 지향하는 비전이나 그게 완전히 어긋나는 아래 단계 불건강하고 병리적인데 딱 갇혀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면담하고 대담하고 해보면 나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 조직이 지향하는 데 적응하지 않으면 어때요? 도태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십 하는 사람들은 그런 측면만 알면 되기 때문에 심층적인 걸 알지 않아도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호안이 이걸 치유적인 걸로 이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표층적인 것만 다뤄도 됐다 이거예요. 표층적인 가치의식만.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다루는 건 심층 가치의식.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치유하고 성장시키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봐도 내 책이 지금 완전히 지금 치유나 성장 이런 쪽으로 그한 게 아니고 리더십적인 거 하고 또 그런 측면이 좀 가미된 거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것은 책에 있는 얘기하고도 완전히 같지 않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해를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베이지밈이라는 건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이제 생물학적 본성. 베이지밈 단계는 어릴 때, 그걸로 따지면은 유아기 때, 1살, 그때.
그러니까 바디 에고하고 기적인 에고, 정서적인 에고도 생기지는 그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베이지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베이지밈이 뭐예요? 생존적인 거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의식 주에다가 성이라 그래요, 성. 그래서 사실 성에 대해서 이상 성심리 갖고 있고 이상한 거 한 사람들은 그때 자의식에다 물론 성심리는 그 위에까지지. 오이디푸스까지.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그거 하는 거지만 딱 걸리는 건 여기서 걸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베이지밈 자체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베이지밈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개인에게 국가 사회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될, 또 본인도 살기 위해서 범법 행위라든지 탈법이라든지 이거 범죄자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 거기서 어떤 그 문제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지밈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아라는 것 자체로만 보면 이 원초적인 자아의식이라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수준의 자아니까 실제로 정서적이고 그 우리가 언어를 배운 이후에 생기는 심리적인 자아 또는 사회적인 자아 이런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한다는 게 뭐 살아있기 위해 꼭 필요하고 해야 하는 것들만 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이거 여기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세요. 노숙자들이 가장 현대에서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은 하루하루 사는 거. 그 이상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 사람도 통제나 그거 바뀌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노숙자들은 어때요? 관리하는 관청에서 자기들을 데려다가 거하려고 해도 그것도 거부하는 노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자기, 자아, 바디에고 수준, 생리적인 자아 수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유대라는 건 뭐 생존적인 유대다 하는 거니까 그 위에 어떤 사회적인 거하고 나는 거예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하고 서로 이게 유대를 맺는 건 하지만 그건 어떤 무리로서의 또는 어떤 가치 주거적으로 어떻게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베이지밈의 그 특성인데 베이지밈은 우리가 부정적인 거 말고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충족돼야 되는 거고 그 충족을 위해서 이 뭐 어느 개인이 불법이나 탈법이나 범죄의 행위가 아니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도 그에 대해서 블레임해야 되지 않고 오직 인간이 갖고 있는 저주가 뭐라 그러는데요. 그게 레드밈과 블루밈이라고 그러고 그 저주의 사람들은 뭐예요? 권력은 무한 절대 권력을 지향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무한 소유란 말이에요. 무한 소유 가진 사람들이 베이지밈에 오고 왔을 때는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모두 다 자기가 다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런 게 있으면서 베이지밈적인 것은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그할 수 없는 그런 궁궐 같은 집을 갖는다든지 또 최고의 뭐 의류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걸 갖다가 그 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의식을 가지면서 여기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그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베이지밈 자체가 없는 특성이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생물학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은 그래서 어때요? 다른 그 위에 가치의식이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또 성장 과정에서의 이런 문제 특히 레드밈에 있는 지배층들, 지도층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 중에는 베이지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또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단계가 이게 이제 진홍색 밈이다, 또 퍼플 밈이다. 우리가 그 하는 건데 백호화는 아래 단계 밈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를 더 포커스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얘기했지만 문제보다는 5, 60%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베이지밈 원칙이라는 게 이거는 성장 과정에서의 정서적 자아가 형성될 때 그때 뭐 어느 정도 이 정상의 범위에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당연히 자기 가족, 친족 이런 사람들하고 다 정서적인 유대를 갖고 또 보통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 퍼플밈이 이게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 가야겠죠. 역사가 이제 우리가 뭐냐 10,000년, 12,000년 그 시대 때 가는데 우리가 인류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 인류 하면 신석기 시대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지만 청동기 문화나 이런 것도 본격되기 전 단계 이런 단계 수준. 그건 뭐 융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의 원형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게 다 그 하는 걸로 해갈 수 있지만 프로이드적으로 하면 이건 오히려 본능적인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양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쪽이 맞지 않다의 그런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에서 또 찾을 수 있는 건 또 어디겠어요? 아마존이나 우리 밀림 속에 있는 원시 부족들 있잖아요. 원시 부족들의 삶이 다 지금 내가 얘기한 12,000년 그 이전의 단계 그대로 오는 건 마찬가지고 그 수준에서는 당연히 뭐였어요? 그냥 종족, 시족 중심의 그 부족들이 모든 걸 어떻게 사냥을 하거나 또 채집 농축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오면은 그걸 같이 다 나눠 먹고 단지 그 뭐 족장 또 제사장 이 사람이 다스리는 그 어떤 면에서 그건 계급이 없단 말이에요. 계급 사회가 아니라 그 위에 가면 계급 사회가 좀 여기는 어때요? 다스리는 족장이나 그거만 있지 계급 사회가 아닌 거예요. 가족 사회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의식 자체가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우리 합리적이나 뭐 이성적인 의식 그런까지 논할 단계 이전의 단계에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전
전 개인적인, 왜냐하면 자기 자아라는 게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있는 게 아니고 친족, 가족 중심적인 자아고, 그다음에 자연의 삶 속에서 순응해서 사는 거고, 모든 것은 조상이나 또 이 초자연적인 번개치고 뭐 하는 것도 다 이게 뭐 신의 노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에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숭배하는 건 정령들이고 조상령이고 뭐 이런 거는 당연하다고 해요. 그런 의식 수준이, 가치 의식 수준이라는 게 사회적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가족, 종족, 부족 중심의 그런 의식, 아직 공동체 의식도 아니에요. 하나의 집단 의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이 수준의 사람들이 또 갖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점이나 약점이나 초자연적인 거라든지 뭐든지 하면 전부 다 정령 숭배지고 그하고 하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중에서 뭐예요? 주술적인 걸 좋아하는 거는. 주술 좋아하는 건 지금 현대인들이 뭐 서울대 아니라 서울 법대 나오고 뭐 하고 뭐 아니라도 주술 그 하는 사람들은 그 의식의 수준이 이 수준에서 그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그것이 이제 현대인이 갖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직 전 개인적인 단계, 이게 하나의 사회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단, 가족, 종족, 이게 집단 의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사회 의식이 아니고 개인 의식도 아니고 전 개인적이죠. 이 단계가 어때요? 이 단계 위태로운 건 이 부족들이 사냥해오고 또 채집농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화롭게 먹고 살던, 여러분 우리 인류로 따지면 어때요? 인류가 이 12,000년 전에 빙하기도 오고 천재진도 오고 하니까 먹고 살기가 안 되고 하니까 흩어져서 이게 그랬단 말이죠. 다 흩어지는 이런 단계는 뭐예요? 이런 단계 왔다는 얘기는 이게 법벌민주적인 그 삶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때는 이제 힘을 가진 자만이 살아납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레드밈적인 거.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이래 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자기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은 무조건 죽이고, 종족 내에서도 자기가 힘이 있는 자가 돼야지만 자기가 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 말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그 인간의 본성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를 지배하게 되는 게 만년 이후에. 그러면서 어때요? 미래학자들이나 또 유발 하랄이나 또는 제너럴 다이먼드 이런 사람들 책에서 볼 수 있듯이 문명화가, 그때는 어때요? 이 철기가 나오기 그 이전 단계는 청동기 문화, 그때만 해도 그게 무기화 되면서 다른 종족 죽이면서, 그렇지만 그 자기 안에서도 이때는 이미 뭐 종족적인 그런 의식보다는 자기가 더 강하고 자기가 그해야지만 자기한테 그한다는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본성의 그것이 발현돼 가지고, 그 이후에부터의 인류의 삶이란 게 RBO, PRB, 그다음 BOG. 이게 레드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사회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본성 중심적인 그거예요. 이기적이고 그거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장 단계 그걸로 하면 이 초기 아동기, 그 단계에 그 하면서 자기 이기적인 그것만 추구하는 이런 단계의 그건데, 요것이 아래 단계에 있던,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 무리의식으로. 이게 이제 원래 펴벌이 있을 때는 그 병리식이 아닐 때 무리의식이 아닌데, 이제 레드밈이 생기면서 이제 자기 무리들만, 레드라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인간이 힘, 권력, 이걸만을 추구하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힘,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자중심적.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류가 그 이후에 이 레드밈의 저주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류의 1%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유럽이나 아시아나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에게 제왕이든지 왕이든지 뭐 그다음에 뭐 지배자, 오늘날 와서는 뭐 통치자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그룹, 이 사람들, 이게 1%의 사람들이에요. 1%에다가 이 사람들에다가 20%의 호의, 이 사람들 떠받아내서 회부 세력되지. 그때 이 수준에서는 서열은 있대요. 서열은 철저해요. 서열은. 포유류적인 본성이니까 이게 서열은 굉장히 중요하고, 더 강한 자만이 더 위로 갈 수 있고. 그런데 또 여기 이미 점령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위에 밑에서 못 올라오게 항상 감시하고 그갑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왕이나 왕족이나 됐다 하면은, 물론 서양에서는 또 그 뭐에 자기의 왕족과 그 패밀리 이걸 그하기 위해서 뭐 건친 막 결혼시키면서 막 그하고 하는 게 서구의 역사에서 중세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그 패밀리 내에서도 어때요? 자칫하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 1%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돼버리겠어요? 성장할 때 잘못하면 제거되고 그하게 되니까 항상 불안하고 위험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다 권력을 잡았다 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10중 8구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시오패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다 대부분의 역사적으로 동서양에서 가진 자들은 전부 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이 가진 자의 광기가 이 사람들의 성장 과정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현대에 와가지고서는 범죄 집단으로서 전형적인 집단을 모으겠어요. 마피아나 조폭,
이런 거지만 그 전에는 이런 집단이 아니고 전부 다 상위 계층들이 다 이랬다 이거예요. 여기 레드가 이제 그런 독성을 갖는 거다. 블루는 뭐예요? 블루는 비로소 여기서 이제 인습적이고 여기에 중요한 게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다 이게 신이나 신화적인 어떤 리더 이걸 갖다 다 숭상한다. BRB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쪽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인습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계급화가 되는 거예요. 계급화가.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레드에서는 서열이 있고 하지만 계급화가 안 되는 사회가. 계급화되는 것도 다 뭐예요? 위에 1%들이 자기들이 그걸 갖다 계층구조, 계급구조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영속하고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인도가 바로 전형적인 거예요. 이 세계가 부정적인 쪽으로 해서는 그야말로 꿍짝짝이야. 이런 거를 지금 이 백호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레드밈적인 이것이 이 위에 지배자들이 갖는 이런 거 되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비로소 이제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중심적인 의식이 인습적으로 이게 제도적이죠. 제도, 법, 규범 이게 전부 다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이루는 오늘날에 와가지고 겉으로는 전부 다 민주적이다 돼 있는 나라조차도 실제 운영은 그 뒤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얘기할 때 앞에 프론트 야드하고 백 야드에서 하고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그거 알수 있다. 사람들이 우선 이 정도 되면 이제 외적인 그런 자기의 말, 행동, 신념 이거 하고 내면 보이지 않는데 그것도 이게 완전히 이건 다른 게 되는 거고 또 겉으로 버블릭하게 그해지는 거하고 백야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아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지금 이게 저주란 말이지. RB의 저주란 말이지. 저주. 호모사피엔스예요. 그런데 사실은 레드는 어때요? 사실은 저주받는 사람들이란 게 또 1%와 20%의 이 사람들이 호위 세력들이 하는데 그 밑에 있는 1% 20%한테 지배받는 50% 내지 60%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 지배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여기서 완전히 이런 인습적인 제약과 힘에 의한 제약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PRB의 패솔로지컬 지배층들의 구속, 제약. 이게 뭘로 이루어져요? 겉으로는 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법이 또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PRB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생기는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불행한 삶을 살고 그럼 여러분들의 관심의 대상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그 할 수 있는 것은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내가 지금 얘기한 프론트야드하고 백야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추잡하기 짝이 없네요. 앞에서 겉으로는 다 민주적이고 뭐 법과 제도 블루밈 인습적인 거는 법과 제도 규범은 그한 같지만 실제 뒤에서는 온갖 게 다 이루어지면서 다 그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 군산 복합체부터 해서 의학 복합체들 그다음에 지금 뭐 디지털 구루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을 맺고서 서로 마크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고 구속되고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실은 제도와 법이 그렇지만 않으면 아주 대단한 행복이나 웰빙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람 있고 어느 정도 행복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게 여러분의 치유의 대상이에요. 치유의 대상이고 이 사람들은 직접 치유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최소한도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벗어나기 위해서 수련을 한다, 수행을 한다, 뭐 마음챙김, 명상, 기공 수련을 한다. 이걸 하면은 이 사람들 어때요? 건강한 삶을 거할 수 있고 그걸로 이렇게 거쳐낼 수 있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원인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레드는 오히려 우리가 이게 지금 얘기한 5, 60%의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도 누구든지 이 자기가 현재 자기보다는 신분이나 힘이나 돈이든 명예든 불법과 탈법과 나쁜 짓을 안 하고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건 뭐 굉장히 바람직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레드의 좋은 점이라는 게 뭐예요? 긍정적인 건 용기나 신념이나 자기 희생이나 또 의지란 게 이 선한 의지, 선한. 이런 것들이 레드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백호환이 세계는 위협과 약육강식 약탈자도 가장 정글이다 하는 건 지금 내가 더 리얼하게 표현했죠. 실제로 아들러는 이게 권력 의지로서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그 삶을 지향하는 그걸 신화적인 걸로 그 아마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영웅적인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중독이. 거기에 딱 걸리게 되면 그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분화방하고 같아. 분화방하고.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이 레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고 그 다음 단계가 사회중심적으로서 인습적인 그런 인간의 가치의식이 발현된다고 했지만 보통 사람들한테 이건 이미 어때요? 이것이 발현이 안 된 사람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발현이 됐냐고 문제지. 최소한도 이 영리적이고 장애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학령기 때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이 초등학교 그때서부터 어때요? 모든 게 규칙, 역할 뭐 이런 거에 순응하고 이런 걸 다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의식화가 될 정도로. 어떤 사람들 지금 1%나 20%들도 블루밈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블루밈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이미 문명화 시대 이후에는 사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국가 중심적이고 국가 내에서 법과 제도, 규범, 계급 이건 다 있는 걸 그 속에서 이제 레드적인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리더십 측면에서만 그게 아주 표층적으로 레드 위에가 사회중심적인 자기로서 인습적인 자기가 발현되는 거다. 이미 발달 단계에서 이미 그래가지고 성인이 되고 청년기 되면 이미 그건 다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치민 의식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PRBO까지 해가지고 이건 다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기본적으로 PRBO는 요 가치밈은 다 이게 발현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거의 상태의 문제, 상태. 병리장애적이냐, 패솔로지컬한 거냐, 이게 불건강한 거냐, 언헬스한 거냐, 이게 건강한 거냐, 헬스한 거냐. 또 이걸 다른 면으로 하면 완전히 어떤 수준의 병리장애적으로 완전히 갇힌, 클로즈된 거냐. 아니면 이것은 사로잡힌 거냐, 잠시. 아니면 이건 열려있냐. 이런 거의 문제라 이거. 이 병리장애는 두 가지 그거겠지요. 병리장애는 우리가 1%의 지배자들, 통치자들과 호위 세력들. 그 호위 세력들은 뭐 아주 거기저기에서 이너서클이고 악질들. 지금 어떤 통치자가 하면 그 통치자의 아주 측근이고 뭐 하면서 이런 구제불능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 호위 세력들도 피곤하고 그것을 못 견디고 튀쳐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인지적인 그게 높은 경우에 그 사람들도 치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밈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블루밈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속성, 특성, 본성은 최소의 사회적 자아. 사회자에서 이건 뭐예요? 인습적이니까. 인습은 성장 단계의 인습적인 것이 생기는 건 소속감으로 생기는 것은 우리가 프리스쿨링, 학령기 바로 이전에 우리 아동들이 갖는 그게 소속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하는 게 소속감과 더불어 그 사회적인 페르소나가 좀 이제 형성되는 그런 시기지만. 요런 데인데 최초의 사회적 자아가 블루밈에서 생긴다. 또 그것이 인습적이다. 긍정적인 것부터 생각해보죠. 긍정. 우리 인류가 어떤 문명화된 삶을 갖더라도 어떤 사회를 형성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 제도, 규범 이것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 법, 제도, 규범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가진 자들을 위한 또 겉으로는 그와 같지만 실제로 그의 운영이 바로 그 가진 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더구나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 법의 루포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도 후려칠 수 있고 뭐 이런 법이란 걸 어떻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악법이 되느냐 진짜 좋은 법이 되느냐는 운용의 문제지. 블루밈은 문제가 사실은 더 많죠. 그 문제가 뭐예요? 블루밈은 정치나 종교, 경제 이걸로 하면 블루밈은 어떤 사람들의 성지예요? 보수들의 그거예요. 보수들은 대부분이 이분법적이고 흑백에 질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이 수준의 의식 이상이었어요. 대학 나오고 할 때까지는. 대학 나올 땐 다 뭐예요?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게 뭔가 하는 걸 다 배웠던 거예요. 이게 완전 의식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사회에 와서 이게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식이 오히려 젊었을 때 딱 성인이 돼가지고 초기 청년 때 20대 중초반 때 요때 나와가지고 그때보다도 어때요? 내려간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분법적이고 근본주의적이죠. 근본주의. 이건 특히 종교에서 문자주의. 이건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성질란 말이에요. 이게 성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중요한 가치가 당연히 법, 제도, 윤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윤리란 건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윤리가 아닌 거예요. 블루에서 사회가 거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 국방 이건 필연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건 다 국가주의니까 국가. 종교는 완전히 문자주의, 근본주의로 거하고 정치는 완전히 이분법적이고 흑백 논리고.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그게 더 심해졌죠. 블루의 저주를 악화시키는 게 뭐예요? 디지털 블루가 이게 저주예요. 디지털 블루는 이게 뭐가 이용하고 있어요? 정치가 이걸 갖다가 터뜨리거든요. 우선 디지털 그거에 빠지게 되면
노인처럼 노인대로 스마트폰 안 보면 안 되고 SNS나 유튜브나 이게 이 사람이 뭘 찾으면 그거에 대한 것만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가짜에 이 뭐에 편향되고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바치니까 이걸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게 점점 더 어떻게 되게요? 빠져든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70대 이상이 전부 다 우리가 극보수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 사람 70대 이상들이 그 사람들이 한참 날리는 30대 40대 이 사람들 보면 최소한 그 사람 그때는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다 지배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왜 70 넘어가지고 그러냐. 디지털이 현대 자라나는 세대들 MZ 세대를 완전히 디지털에 종속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20대나 지금 10대 후반들이 얘들한테 자극적이고 그거 한 거니까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런 걸 제공되는 그 쪽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그한다는 건 깊이 있게 사고하고 사려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디지털적인 거라는 건 너무나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류의 그 뭐 미래학자들 하라리를 비롯해가지고 뭐 전부 다 지금 뭐 앞으로 뭐 트랜스휴먼, 포스트 휴먼이 가고 어떻고 저떻고 뭐 얘기하면서 하고 있잖아. 근데 그 전에 이 저주가 점점 더 심화되는 거예요. 40대 이상들 같이 디지털이 아닌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하고 이건 완전히 천양지차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세대는 적답적이고 거기다가 제공되는 소스란 게 전부 다 자기 어떤 성향이 있는 걸 갖다 들어와서 클릭하고 들어오냐고 따라서 IT 구루들은 그쪽에 SNS와 유튜브 그들은 그쪽 소스만 주니까 그것만 보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행동하게 되고 그게 되니까 지금은 뭐예요? 어떤 정치 세력들이 자기 반대 세력을 완전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완전히 죽일로 만드는 것도 이게 식은죽 먹기야. 사력 있고 분별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는 그거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의식의 양극화에 그게 뭐냐면 MZ 세대하고 70대 이상들 이 사람들하고 여기 30대 40대 50대 하고 이게 완전히 그하게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디지털 블루. 블루 자체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고 정치나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편, 자기가 그 하는 거 이외엔 다 죽일놈 살놈 해도 그걸 분별 있게 그 하는 사람들이란 건 분별 있는 세대와 분별 있는 개인을 제외하고서는 점점 더 그게 흐려진단 말이에요. 제공되는 정보라는 게 전부 다 그렇게 돼서 하니까 이게 디지털의 위험의 가장 그게 여기 있다. 사실 인섭적인 게 R과 더불어서 RB 이게 현대 이 시대 21세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다. 물론 인간이 앞으로 더 진화되고 더 그런 사회를 거한다 하더라도 블루는 필요한 거지만 그때 블루라는 건 내가 얘기했죠. 그린이 제대로 그한 그런 블루가 됐을 때는 건강하고 건전한 블루가 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 오렌지는 이건 뭐예요? RBO 아니에요. RBO. 오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레드와 블루의 1% 계층이. 레드와 블루를 위해서 이건 봉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봉사. 소위 말하는 이게 호의 대륙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속,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포도사들. 오렌지야말로 개인주의인데 이게 뭐냐면 탈인섭적이란 말이에요. 탈인섭. 포스트 컨벤셔널한 걸 봐요. 탈인섭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건 뭐냐 과학, 기술, 그다음에 합리, 논리 이거를 내세우는 게 이게 전부 다 이 가진 자들이 그 하는 걸 위해서 그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수단 방법. 어떤 머리를 잘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하고 하여금 이걸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걸 한다 이거예요. 오렌지 밈 수준이란 게. 물론 오렌지 밈 수준에서 여기에 예속되지 않은 사람들 내가 얘기하는 건 PRB나 RBO에서 레드와 블루의 조직이나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뭐 정치 조직이든 관 조직이든 공공조직 거기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긍정적이지 오렌지가. 그런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건전한 BOG란 말이에요. 법 제도 안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기술적이고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그걸 가지고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하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또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어때요? 굉장히 좋은 그거란 말이에요. 디지털 O는 굉장히 좋은 거라 이게. 디지털 오렌지는 이게 뭐예요? 디지털 오렌지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AI나 AGI.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첨단 과학기술. 바이오, 나노, 유전자, 의료적인 거죠. 바이오, 나노 뭐가 나와요? 로봇가 곧 앞으로 10년 안에 나옵니다. 우리 인터넷에는. 바이오, 나노적인 이런 거. 거기다 AI, AGI 이것이 앞으로 디지털 오렌지가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여기서는 오히려 뭐가 지배해요? 이제는 이쪽에서는 오히려 뭐예요? 여러분 세대만 해도 빠른 지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세대가 되면 지식은 이미 어때요? 지식은 이미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AI로서. 그것도 지금의 AI는 GPT, 챗GPT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이제 제대로 잘 내비게이트 하면 도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게 한 단계 더 후에 AGI
범용 AI가 되면 어때요? 머리 써가지고 지금 나와서 이게 현대 과학 기술이나 이걸로 해가지고 또 공인된 학술지나 공인된 그래서 그 정보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가 더 잘 서치할 수 있대. 지금은 그걸 잘 못하니까 그냥 적당히 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티피컬한 다음에 또 잘못된 답도 이렇게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오렌지는 그야말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그리고 인류의 문제 해결이 다 그거예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게 그것이 병리적인 레드와 블루에 이게 이용될 때 문제인 거지. BOG 수준에서의 디지털 오렌지는 앞으로 인류의 하나의 희망을 주는 그런 거다. 이런 걸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 저 BOG 수준으로 가더라도 저 디지털 오렌지가 어떤 사람들 극소수한테는 창발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 동기가 주어진 극소수한테는 저거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의존하고 그냥 그 상태로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헬스라는 걸 강조한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BOG가 헬스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를 갖다 거하게 하는 건 소수의 강해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거하는 수혜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보통의 인류가 되는데 이제 보통의 인류가 이제 뭐가 돼요? 우리 가정이에요. 이쪽이 지배하지 않는 그게 됐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경쟁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대신 국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럼 삼성이 지금 직원들의 지금 조금 앞으로 몇 년만 지나도 사실 100분의 1도 필요 없어요. 1000분의 1도 필요 없을 거예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그럼 나머지는 다 레이업 된단 말이에요. 그럼 레이업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 환경 이거가 조성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경쟁에 벗어나가지고 자기 그 취미와 자기가 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 그 대신 뭐예요? 국가가 최소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생산력 자체가 지금 AGI가 되고 하면 삼성이 지금 내고 있는 것보다 지금 10배 이상의 지금 생산력을 내면은 그걸 갖다 삼성이 다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국가가 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그해가지고 그걸 어때요? 이제 뭐 삼성이 500명이 필요하다 보면 5만 명 그할 때 그걸 갖다가 국가가 다 그어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이 제대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기준으로 한 500만 원만 주면 그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더 이상 PRB의 저주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디지털 오렌지가 건강한 그런 블루 사회 또 그린이 그어야 되는 지금 현재 인류에서는 어때요? 이게 가능합니까? 암담한 거죠. 오렌지도 지금 이 RBO에서 BOG가 아닌 이게 지금 다 이제 심각한 문제. 이게 다 이게 활용되고 이게 충견들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어때요? 가진 자들, 재벌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살게 이렇게는 해줄지 모르지만 그게 좀 죽자 사자 이게 그어야 되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실제 일정 가치 밈의 리얼리티는 지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와 성장을 얘기할 때 깨어나지 않으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무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럼 무슨 답이 있습니까? 답이란 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지금의 계급, 지금의 지들이 온갖 걸 다 하는 또 이제 디지털 되면서 더 하죠. 디지털 되면. 가만히 보면 인류의 리얼리티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 명칭을 저주란 명칭을 붙였겠냐 이거예요.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저주야. 여기에서 풀려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깨어나서 저항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점점 더 교묘하게 오렌지에 이게 뭐예요. 머리 친구들이 여기에 호위 세력이나 거의 활용당하면서 점점 그 친구들한테 다 갖다 바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영속화가 되는 거지. 이게 리얼리티야. 그래서 좀 합시다. 이게 뭐 좀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예, 진행장 맞습니다.